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엔 워크북 1분컷 14회차 강의 해보겠습니다. 97번.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는 이제 사인이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국가가 얼마나 보호를 해줘야 되냐. 근데 완벽한 보호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소 한도로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죠. 너무 적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제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집행자에 대한 보호무를 심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가. 과소 보호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위배를 확인할 수 있었다. 3번 판례는 늘 나오는 것이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리가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런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때 공소지기가 안 된다. 요거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위반이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를 위반한다 하면은 늘 틀리게 나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태아가 안타깝게도 죽어서 태어난 경우에는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98번 합헌 키워드 검사만 치료 과목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한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축 사육시설은 이제 인간의 건강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리을번은 이제 전원개발, 원자력 발전소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권을, 전원개발 사업 승인권을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든 재난 상황에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이고 특정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그다음에 니은, 미음 세 개가 답이 되겠죠. 네, 문제가 되게 기네요. 이거 뭐냐? 깜짝이야. 그 다음에 9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권 보호무 기본적인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인인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 훼손, 환경 침해 이런 것들 그래서 적용될 수가 있다. 맞고. 니은번 국가가 기본권 보호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입법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가 처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디귿번 헌법에는 질병으로부터 생명, 신체 보호 등 보건에 관해서 특별히 국가의 보호무를 강조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해서 침해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 이를 유지한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 맞고. 리을번 우리가 이제 담배사업법이죠. 그래서 담배사업법이 국가의 보호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비흡연자들 이런 사람들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기본권의 침해하고자는 세 문제 정도를 풀면 되겠군요. 여러분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할 수 없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맞죠. 여러분들 큰일 날 뻔했다. 그 다음에 3번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법률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다. 맞고, 인권침해 여러분들 민감한 문제잖아요. 부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로 한다. 그 다음에 의결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틀리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 101번. 1번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들 조사 대상인데, 이거 첫 번째 포인트, 국회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모든 기본권이 아니라 10조부터 22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23조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 해서 맞고, 모든 기본권 혹은 재산권도 위원회 조사 대상이냐 하면은 틀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맞죠.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 국회 4명, 대통령 4명, 대법원장은 3명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인데, 직권조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정이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4번은 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 동안 이런 공무원에 임명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좀 옛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2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진정을 제기한 것은 본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지하면 된다. 맞는 지문. 3번.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도 진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럼 4번이 틀릴 텐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이래요. 그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가 틀렸습니다.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요청이 있을 때도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직권이겠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의견을 제출한다 하면 또 틀린 거고. 이렇게 쉽게, 좀 그렇지만 지엽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여러분들 애매한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이 103번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